허징, 현재의 상황과 황혼의 외로움, 그리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을 넘긴 서울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주름진 손과 희미해진 눈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수많은 감정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고 누군가를 기대기보다는 혼자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저 내 곁에 남아있는 가족을 지키는 것만이 가장 큰 목표였으니까요. 요즘은 문득문득 집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찬바람이 스며들 때면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오곤 합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식 키우는 것에 젊음을 전부 쏟은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자식 결혼시키면 이제부터라도 자기 삶을 살아보라 권하지만 막상 혼자 남겨진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인생의 절반이 넘는 세월을 희생과 참음으로만 채웠던 자신에게 지금은 오히려 낯설기만 하다는 것을요. 자녀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집을 떠나고 나니 벽에 기대어 있던 따뜻한 숨결도 시끌벅적한 소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은퇴 후로는 더 할 일이 없어 매일 아침 무의미하게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엔 항상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무얼 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내일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기를 바라며 잠을 청해보지만 깊은 밤엔 자꾸만 눈물이 고입니다. 사실 저 역시 살면서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그리고 외로움에 견뎌야 했던 시간들을 누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들도 있고 자식에게 걱정만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 항상 마음속에만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그저 참기만 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날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 저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곤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 시간을 하나하나 돌이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촛불을 켜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기도 하죠. 이 사연을 적으며 잠시라도 제 삶을 되짚어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위로가 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 있기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소망도 커졌습니다. 이렇듯 황혼의 나날은 깊은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아직 다하지 못한 사랑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희망 또한 품고 이렇게 용기 내어 인생의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지금도 저처럼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이 외로움과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족의 큰 견고와 끝없이 밀려오는 외로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가장 큰 시련은 30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둘이 웃으며 저녁을 먹었고 우리 아이를 번갈아 안고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곤 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왔고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제대로 부둥켜 안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결혼 후 단 3해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제 막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찰나 남편이 제 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댁 식구들의 냉대와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저의 어린 나이, 부모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경계의 시선을 받았지만 남편이 없어진 후에는 노골적으로 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탓에 우리 아들이 일찍 떠났다는 말에 아무리 아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누구도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
아이와 함께 한밤중 시장 골목에 서 있던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친정이 없는 처지라 기댈 곳 하나 없었고 남편의 흔적마저 사라진 냉랭한 방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고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라도 맡겨놓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했지만 겨우 한 번 품에 안은 아이를 떼어낼 용기가 차마 생기지 않았죠. 아이는 그때 겨우 돌도 채 안 된 나이였습니다. 벤의 저고리를 입힌 채로 계속해서 흐느끼는 아이를 팔에 안고 밖을 헤맸던 그 밤. 그 절절한 절망감과 외로움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않습니다. 새벽이면 비바람에 옷이 젖어 한 조각의 단칸방조차 구하지 못해 시장 구석의 빈 골목길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시 잠이 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는 세상에서 세상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오직 하나 남은 내 피부치만 바라보며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나 자신 일부가 되어 매 순간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하지만 큰 상실 뒤에 차지 않았습니다. 힘겨운 하루가 끝나고 아이가 잠든 새벽이면 항상 빈 방의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남편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하지 못했던 사소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떠올랐고 아이 웃음소리마저 갑자기 멈춘 밤이면 유난히 견디기 힘든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극한의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일을 구하려 해도 어린 자식을 혼자 돌보다 보니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시장 구석 떼밀려 다니며 일거리라도 찾아봤고 밤이면 아이와 함께 쪽잠을 자야 했죠. 때때로 정말 아무도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오직 엄마, 나는 이름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큰 고통과 책임감을 안겨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는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가까운 친척도 없이 혼자 버텨야 했기에 내가 흔들리면 내 아이까지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외롭고 쓰러질 것만 같았던 그 겨울, 저는 오직 아이의 작은 손만 붙잡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어느새 제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집에서 혼자 불을 끄고 누울 때면 문득문득 그때의 쓸쓸함이 되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끝없이 밀려오는 외로움과 싸우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줬다면 덜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현실은 언제나 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지만 때때로 그 고통과 외로움이 아직도 가슴 한편을 아프게 찌릅니다. 짠이진의 사방을 뛰며 버텨낸 삶과 아들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 결연함, 남편을 잃고 시댁마저 등지고 쫓겨난 후로 저는 그야말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와 아이 단 둘뿐인 세상, 가진 것이라곤 아이를 안을 두 팔뿐이었고 지갑은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몸은 힘에 겨웠지만 엄마라는 자리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약한 자신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엄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내일은 무엇을 먹여야 할지 늘 걱정과 불안이 앞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어 밤새 끓는 이마를 차가운 수건으로 닦아주며 애끓는 밤을 지새우기도 했죠. 쪽방, 여관, 때로는 24시간 찻집 구석도 잠시 몸을 뉘일 곳이 되었습니다. 자존심을 굳게 닫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만큼은 옮기고 싶지 않았기에 시장 어귀에서 고구마 장수에게 사정을 해 한 접시를 얻고 국밥집에는 설거지라도 시켜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아침부터 새벽까지 이불도 장갑도 목도리도 없이 거리 이쪽 저쪽을 누비곤 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남의 집 청소, 골목길 전단지 배포, 어린아이를 업고 건설 현장 뒷정리까지 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을 몸으로 직접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삶이 비루하고 초라해졌다고 느꼈지만 아들이 밝게 웃어줄 때마다 엄마, 우리 오늘도 같이 잘 거지? 나는 한마디에 무너질 뻔한 마음을 애써 붙들어 잡았습니다. 아들 먹일 분유가 떨어진 날엔 그냥 물만 끓여 떠먹이면서도 미안한 마음에 같이 울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에 보육시설도 찾아가 봤지만 막상 그곳 현관 앞에 서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손으로 아이를 떼어 놓으면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까? 나는 두려움, 책임감,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 아이를 꼭 안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틈틈이 중고시장에 나가 남이 버린 물건은 주워다가 탁고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곤 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날에는 아이 스웨터를 팔아 며칠 버틴 적도 있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감기에 걸려 밤새 울까, 옆방 사람들이 시끄럽다며 쫓아낼까, 아니면 새벽일 나가는 것을 모르고 지나쳐 버릴까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쟤는 부모도 없이 엄마 말곤 기댈 데도 없네? 라는 소문도 들렸고 가끔은 무례하게 대하는 이들에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내 아이 하나 지키고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집에서 식사 준비와 집안일을 도와주는 대신 남는 밥과 반찬을 얻어 아이와 나눠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일 힘든 건 가난이 아니라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살아간다. 나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 아버지 없이 너 어떻게 크니? 라고 뒷말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말들이 더 이상 마음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야 하니까요. 길고 긴 겨울밤이 올 때마다 아이를 꼭 끌어안고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일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구두 뒤꿈치가 닳도록 뛰어다니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버텼습니다. 때론 지치고 쓰러져 눈물이 나왔지만 제 등을 토닥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스스로 씩씩해져야 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는 아들과 함께하는 하루가 기적이라는 생각에 작은 행복마저 소중하게 느꼈습니다. 겨울에 김이 오른 찐빵을 둘이 나눠 먹으며 깔깔 웃고 작은 방 천장에 별 모양 그림자를 쏘아주며 잠드는 순간순간이 힘든 삶을 견디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에게 끝났다고 느껴진 날도 많았지만 아이의 따뜻한 손과 웃음이 그리고 엄마라는 호칭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비록 소박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저와 아들 사이에는 그 어떤 고귀한 사랑도 부럽지 않을 땀과 눈물로 이어진 특별한 유대가 자리했습니다. 개개 사람을 만나 다시 얻은 희망과 가슴 뭉클한 은혜, 저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던 어느 날 세상은 다시 한번 작지만 깊은 기적을 제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빚을 지며 마지못해 버티고 있던 어느 겨울밤, 아들과 함께 잠시 몸을 녹일 곳을 찾다가 우연히 한 작은 식당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고 저는 아이를 안은 채
며칠 만에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인생을 바꾼 사장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여자와 아이를 본 사모님은 놀라기도 하셨지만 차가운 바람에 불그스름하게 언 저희 손을 봐주시며 조용히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과 김밥 몇 줄을 내주시며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괜찮으니 잠시라도 여기 앉아 쉬다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한 번에 터져 나와 멋쩍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뒤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혹시 일할 집이 필요하시면 여기서 설거지라도 조금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도 요즘 일이 많이 바빠서. 그 따뜻한 배려와 신뢰는 오래도록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제 마음을 녹여주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식당 문을 열고 밤에는 가게 조리대 한켠에서 아이와 쪽잠을 자도 누구 하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아들이 배고플까봐 남은 반찬을 챙겨주시고 아이가 아플 땐 집에서 쓰던 진통제와 따뜻했습니다. 제가 이를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 사장님 부부는 조급해하지 않고 부족한 저를 꾸짖지 않고 한 가지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내 어릴 적에도 참 가난하게 자라서 어머니와 함께 남의 집 설거지를 많이 했었지. 그래서 왜인지 모르게 당신 딸을 보면 마음이 짠해져요. 라며 지난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기도 하셨죠. 정이 많고 인자한 이 부부는 단순히 일자리를 넘어서 인생의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힘내자 라며 격려해 주셨고 일이 서툴러 실수할 때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아가씨 너무 걱정하지 마라 며 항상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손이 트거나 피로가 누적되면 틈틈이 대추차를 끓여 내어주기도 했고 저녁에는 남은 음식도 집에 싸서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운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아이에게 쓰던 오래된 인형을 건네주고 장난감으로 같이 놀아주셨습니다. 아이는 점점 밝아졌고 저 역시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단골 손님들도 저희 사정을 곁눈질이 아닌 배려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셔서 조금씩 세상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저는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끝없는 어둠 속에도 따스한 등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가슴 속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은혜를 베푸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용기가 났습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단 한 명의 따뜻한 손길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진리를 저를 통해 증명해 주셨던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 제 삶에서 가장 큰 은혜이자 평생 잊지 못할 감사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때 사장님 부부의 마음을 꼭 닮은 손길로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희에 건넨 그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 손길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준 소중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인연이 바꾼 삶과 예기치 못한 행복의 물결. 아들과 함께 식당에서 머무른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제 인생에 또 한 번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조금씩 삶의 안정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부부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아들도 사장님을 할아버지, 사모님을 할머니처럼 따르며 하루하루 밝게 자라기 시작했죠. 힘겨웠던 고된 세월 끝, 오랜만에 마음이 포근해진다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작은 평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생에 예기치 못한 기적이 찾아온 건 바로
사모님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오랜 시간 아이가 없어 마음속 깊은 아픔을 안고 사셨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수년간 여러 병원을 다니고 한약도 드시고 함께 기도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나이를 지내면서 사모님의 마음을 한 번에 헤아릴 순 없었지만 가끔 사모님이 제 아들을 안아주실 때 왠지 모르게 애틋한 눈빛이 담겨 있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 부부는 저를 불러 따뜻한 말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집에 엄마와 아들이 함께 머문 뒤로 집안이 더욱 활기차고 운이 풀리는 것 같다며 그동안 살아오며 이런 가족의 정을 다시 느껴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모님의 얼굴에는 그전에는 없던 웃음과 생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사모님의 건강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그날 저녁 식당에서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와 제 아들이 함께 모여있던 자리에서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진 엄마, 나 임신했대요. 병원에서 오늘 확인받고 왔어요. 순간 식당 안은 조용해졌지만 곧이어 사장님의 환한 웃음소리와 사모님의 눈물 어린 미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핑 돌았고 아들 역시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감지한 듯 박수를 치며 할머니 짱을 외쳤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꼭 끌어안고 이게 다 당신과 용진이 덕분이야.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다고 늘 느꼈지만 정말로 이렇게 소중한 기적이 찾아오다니 신기하고 감사하다 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 이런 기적도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일까? 아무도 내 편이 없던 시절을 지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사장님 부부와 저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모님이 임신 중이어서 건강을 더욱 신경 쓰게 되었고 저는 매일 틈날 때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며 휴직도 챙겼습니다. 사모님 역시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제 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며 진짜 할머니가 된 듯한 모습으로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가게도 점차 더 바빠져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식당의 분위기도 화목하고 밝아졌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이 집에 좋은 일이 넘치는구나 나뉘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장님 가족과 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진짜 가족과 같은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사장님이 직접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사모님과 저 아이 셋이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한강변에서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도란도란 삶의 소소한 얘기를 나누고 서로 응원해주며 때로는 고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임신 후기에는 사모님이 몸이 점점 무거워져 일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사장님은 식구가 많으니 이제 우리 집도 북적여서 너무 좋다며 행복해 하셨고 저 역시 온 마음을 다해 가게 일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의 출산이 가까워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 저는 사모님 손을 꼭 잡고 잘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곁에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기쁨을 맛볼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의 긴 기다림 끝에 사모님은 마침내 예쁜 여자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축하하러 온 이웃들과 가게 손님들까지 모두 모여 식당은 작은 잔치가 됐습니다. 그날 밤
사장님 부부는 신생아의 작고 귀여운 손을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된 내 식구의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기뻐하며 내 아들과 이곳에서 얻은 새로운 동생, 그리고 가족이 된 사장님 가족 모두가 모여있는 모습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이 없는 세월의 아픔을 딛고 그 집에 찾아온 새로운 생명, 그 역동적인 연세와 복덩이 기운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행복보다 커다란 선물로 남았습니다. 행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저를 더 이상 직원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진짜 딸이 된 거야. 집안일도 가게일도 부담 갖지 말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자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불씨가 확 켜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임을, 세월마다 얻는 인연이 오히려 피부치보다 귀하다는 가르침을 그들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도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식당 일도 제법 익숙해져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며 가게만의 특별한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작은 저축으로 조그마한 근교에 놀러 가자며 가족 나들이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이 하루하루 쌓이며 이전의 가난과 외로움이 서서히 희미한 기억으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그리고 주위 이웃들에게도 그 따뜻한 배려와 긍정의 파도가 차곡차곡 퍼져나갔습니다. 월세가 밀려 쫓겨날 위기의 이웃을 사모님이 나서서 도왔고 제가 배운 대로 동네 어르신들 김치를 담그며 함께 어울렸습니다. 아이들도 서로 돌보며 자라고 크리스마스에는 가게에서 작은 파티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려 예전과 달리 씩씩하게 웃어주었고 제게 엄마, 우리 집에 정말 복이 찾아온 것 같아 라며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족이 된 사장님 가족과 저희 그리고 동생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사진을 찍던 날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는 제 모습, 아들의 밝은 미소, 사장님과 사모님의 자랑스런 눈빛,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여동생의 작지만 힘찬 손이 가득한 행복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내내 사람 하나 믿지 못했던 제가 마음을 열고 인연의 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가난과 눈물로 얼룩졌던 인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인연,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쁨과 행복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저를 더 성숙하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엔딩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기에 앞으로도 이 감사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고자 합니다. 언젠가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운과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꿈꿉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운명이 바꿔준 우리 가족만의 진정한 행복 이야기입니다. 공, 눈물 속 이별, 그리고 값진 선물을 받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가족, 그리고 식당 안에서 쌓아온 소중한 추억들은 점점 더 깊게 제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사장님 부부와 진짜 가족 이상으로 가까워졌고 아이는 오롯이 이곳을 제2의 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온기와 사랑, 하루하루가 평범하지만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언제나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변화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덮쳐오곤 합니다. 몇 년쯤 흘렀던 어느 봄날, 가게 앞 벚꽃이 환하게 피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장님께서 평소보다 무거운 얼굴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문득 불안한 예감이 밀려왔지만 조용히 사장님 뒤를 따랐습니다. 요즘 가게 사정이 예전 같지 않구나. 단골 손님들도 자주 오지 않고 고정 경비도 많이 들다 보니 우리 부부는 얼마 전부터
이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까 고민해 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하시는 사장님의 어깨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와 아이. 함께 보내온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여기 있으면 부담이 되나요? 저 때문에 더 힘드신가요? 사모님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오히려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만큼도 버티지 못했을 거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오히려 삶의 빛과 소리가 들어온 거야. 부담은 절대 가지지 마렴. 그렇게 며칠 동안 우리 가족은 앞으로 다가올 이별을 조금씩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별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식당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온통 감사함과 아쉬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냄비 끓는 소리, 조리대에 마른 그릇을 정리하는 순간조차 소중해졌죠. 아이 역시 동생 같은 사장님네 아기와 헤어질 걸 생각하며 밤마다 뭔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꼭 껴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가 벚꽃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보며 지난 시간 제가 얼마나 큰 온기와 사랑을 받았는지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인생에서 결핍과 상처만 가득할 줄 알았던 제게 뜻밖의 배려와 응원의 손길이 얼마나 구원이 되었는지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당 양도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저와 아이도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마지막까지 꾸준히 저를 곁에 두셨고 새로 오는 점주에게도 저와 우리 아이에 대해 그리고 이 가족이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지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떠나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손님들과 이웃들도 하나둘 저희 곁을 찾아와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이별을 앞둔 마지막 밤, 사장님 부부, 우리 모자, 그리고 동생처럼 정든 아이가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사모님은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우리가 가족이란 걸 다시 알게 됐구나. 아이 하나 웃음소리에 집안이 생기고 너의 진심과 노력이 우리 모두를 일으켜줬어. 그때 사장님이 작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수 있는 선물이 간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 때문에도 힘든데 이런 건... 그런데 사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이 집의 딸이고 동생이고 가족이었어. 네가 흘린 땀과 마음에 대한 작은 보답이야. 앞으로 새로운 곳에서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시작하길 바라. 사모님까지도 눈시울을 붉히며 네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언젠가 또 꼭 다시 만날 거야. 여긴 언제나 네 집이란 걸 잊지 마. 라며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그 밤 저는 아이와 함께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달리 오래도록 제 손을 꼭 잡고 자더니 중얼중얼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 볼 수 있지? 여기 다시 올 수 있지?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그럼 여기서 받은 사랑을 절대 잊지 말자. 우린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거야. 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물을 쏟으며 이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부부 그리고 그 가족의 아이는 끝까지 저희를 배웅하러 나와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날 때 손에 쥐어진 두툼한 봉투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 안을 슬그머니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몇 년의 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의 새 출발을 위한 큰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 쓴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다. 새로운 곳 어디서든 우리 가족의 딸로, 엄마로 언제나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간의 고생과 상처, 평생의 외로움이 조용히 눈물로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로우면서도 나를 단단하게 성장시켜주는 귀한 축복이라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며 저는 더욱 용기 내어 작은 단칸방을 구하고 봉투에 남은 정성으로 아이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내 힘만으로 아이와 살아가야 했지만 끝자락에 다다를 때마다 도와준 손길, 나에게 꼭 맞는 운명 같은 만남이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장님 부부와 안부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네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에겐 무엇보다 큰 행복이야. 네 아들은 점점 더 멋진 소년으로 자라고 있겠지? 사랑한다 우리 딸. 이 따뜻한 인사말은 저와 아들에게 믿음 맞는 경험이 없던 저는 이 가족을 통해 비로소 인생의 선순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별이 아프고 허탈했지만 이 세상이 결코 차갑거나 잔인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선물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움과 아쉬움의 감정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사장님 부부가 내어준 그 귀한 정성과 선물이 없었다면 저는 두려움 속에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인연 속에서 받은 값진 배려는 후에 제 삶 전체의 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아픔도 누군가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충분히 치유될 수 있으며 세상은 끝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때 받은 봉투와 손편지는 제 서랍 한쪽 깊이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외로움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조용히 꺼내 읽으면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솟아납니다. 이렇게 찬란한 시간과 눈물의 이별, 그리고 아주 값진 선물은 제 인생 최대의 축복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언젠가 저 또한 그 선의와 배려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심임을, 그리고 이별도 때로는 새로운 시작과 소중한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잔재 춤녀 징세월과 르바노 아이를 키운 긴 세월과 끝없는 노력하니 씨는 더팔라르 식당을 떠난 날,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한 공허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남겨주신 봉투와 손편지, 그리고 긴 세월 식구처럼 지냈던 사장님 부부의 응원은 앞으로의 제 날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귀한 도움을 바탕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단칸방을 어렵게 구했고 아이와 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잔재 샴미어 징세월 도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개고 내내 식당에서 배웠던 정리정돈 습관대로 집안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겨우 싱크대 하나와 낡은 전기밥솥, 좁은 창문 외에는 변변한 가구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어지간한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놓은 매트와 중고로 구해온 장난감만으로도 크게 부족함을 모르는 듯 언제나 순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만한 보육시설을 찾는 것이 가장 급한 과제였는데 아이를 맡길 비용이 부족해 동네 아주머니께 사정해 잠시씩 아이를 봐주실 수 있겠냐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저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여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행히 사람 좋은 아주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며 따뜻한 음식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방에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으려고 비닐 커튼과 담요로 창을 막고
중고로 구입한 난로 하나에 의지해 밤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봄이 올 거야. 아이야, 엄마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혼잣말과 다짐이 섞이며 매일을 이어갔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씻는 물조차 아껴 쓸 수밖에 없었고, 때론 밤새 세탁하던 물소리에 이웃이 항의하기도 했지만 아이의 건강만 생각하며 조심조심 지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낮에는 건물 청소, 저녁에는 길거리 전단지 배달이나 음식 배달을 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는 날에는 마음이 조마조마해 일도 집중 못하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도 했지요. 일거리를 찾지 못한 날엔 남은 쌀로 간신히 죽을 끓여 아이에게 먹이고, 자정 무렵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와 곤히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끔 밤에 창밖을 바라보면 나는 정말 혼자인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이니까 괜찮아. 엄마가 네 곁에 끝까지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체념하게 된 대신 작은 것에도 큰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날 제 옷장 한 구석에 남아있던 새 셔츠를 꺼내 입혀주며 네가 자라줘서 고마워, 나 말했습니다. 아이는 새 가방을 둘러매고 자랑스럽게 저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 모습에 저는 평생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부당한 시선도 저를 힘들게 했지만 저는 점점 내면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엄마 혼자야? 라고 묻는 동네 사람들의 말에도 미소로 답하고, 저는 혼자지만 아이에겐 엄마, 아빠 모두가 되어줄 거예요. 라며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뜻깊은 인연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가 동네 보건소의 간호사 선생님이 정성스레 돌봐주기도 했고,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무료 급식 정보를 듣고는 부끄럼을 무릅쓰고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조그만 도움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면서 언젠가는 나 역시 누군가에게 되어보고 도움이 되는 사람, 고마운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들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저렴한 도시락을 싸들고 공원에 올라가 벚나무 아래에서 김밥을 먹고, 손을 꼭 잡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 모양을 맞추는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혼자라는 사실에 상처받지 않게 더 많이 안아주고 오늘을 즐기는 용기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르치공 시간이 흘러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학비와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지만 저는 주말 야간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인터넷으로 알바 자리를 찾아 띄엄띄엄 일하러 나갔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크게 다쳐 며칠을 쉬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가 자꾸 서툰 손으로 반창고를 붙여주더니 엄마 아파? 내가 힘이 되어줄게 라는 말을 해주어 순간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고생스러운 순간에도 때때로 찾아오는 작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들고 그 친구의 부모와 알게 되어 서로 도울 수 있었던 것,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무료 영어 수업을 소개받아 아이가 당당히 배우는 기회를 가졌던 것 등등,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인생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년 봄과 겨울이 바뀔 때면 늘 여기까지 왔구나란 감회에 적곤 했습니다. 힘든 날이면 어린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예전보다 분명히 나아졌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걸어가자는 다짐을 했죠. 가끔은 예전 식당에서 만난 가족들, 사장님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안부 편지에 여전히 힘겹지만 괜찮아요.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응원해 주셔서 든든해요. 언젠가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담아 썼습니다. 그분들도 변함없는 격려를 보내주셨고 그 따뜻함이 여전히 마음속을 덮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경험을 반드시 언젠가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달하겠다. 내 아이가 행복한 인생, 자신감에 가진 어른으로 커나가도록 끝까지 곁에 지키겠다. 각오를 다지며 매 계절의 고비를 아이와 나란히 넘었습니다. 이릇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조금씩 적극적이고 성실한 아이로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와 단둘이 살아도 결코 기죽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학교에서도 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아이와 하루를 좋아 자라가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갖고 작은 꿈이지만 아이에게 네가 무얼 하든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외롭고 힘든 길도 많았으나 그 모두가 오늘의 저, 오늘의 우리 가족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성공보다 아이가 진실하게 웃을 수 있고 매일 아침 서로 잘 잤어요 인사하며 엄마 힘내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제가 얻은 최고의 보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이미 받은 사랑과 도움을 잊지 않고 더 넓은 세상에서 저와 같은 현실에 놓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외로움은 언젠가 따뜻한 인연과 희망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길고 긴 어둠 같던 독방 육아의 세월은 결국 저와 내 아이를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효자이자 성공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자부심. 오랜 세월을 홀로 아들과 살아온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눈물 많았던 시절도 적적했던 밤도 결국은 아들의 웃음으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이 커갈수록 저는 점점 더 용기를 내었고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이 아이만큼은 올곧게 부끄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약속만큼은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는 쉽게 불평하거나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언제나 먼저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시간이 남으면 저를 도와 간단한 집안일까지 자주 하곤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 지친 얼굴로 돌아오는 저를 보면 조그만 손으로 컵에 물을 따라주고 엄마 오늘 힘들었지? 하며 살갑게 안아주던 그 따스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점점 자라며 사춘기가 찾아왔을 무렵 세상에는 없는 사소한 고민도 저와 공유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옆에 앉아 직접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덕분에 어떤 오해나 거리낌도 끼어들 곳 없는 믿음직한 모자 사이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지, 무엇이 자기다움인지를 아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주말마다 근처 공원이나 도서관에 산책하며 인생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들은 차츰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엄마가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꼭 멋진 어른이 될 거야. 엄마한테 받은 사랑 꼭 갚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학창시절 아들은 늘 성실하고 모범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선생님들께서도 효심이 깊고 인성이 바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부와 더불어 남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겨울마다 반 친구들과 연탄 배달 자원봉사나 학교 옆 양로원 봉사에 함께 나갔고 그런 날이면 그는 꼭 저한테 그날의 따뜻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함께 봉사하면서 노인정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 엄마도 건강하시라고 기도해 주셨어. 나 정말 뿌듯했어.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저는 아이가 자랄수록 세상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인간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새벽이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의 진로 상담을 도왔으며 집에 돌아와서도 항상 엄마, 오늘은 이것저것 많이 배웠어 라며 스스로의 성장을 기뻐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고 집에 자주 없는 게 미안해. 엄마가 늘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 아이는 언제나 엄마가 계시기에 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해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대학 입시 때 그는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공부해 부산의 명문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처음 결과를 확인하던 날 아들은 저의 손을 꼭 잡고 엄마, 해냈어. 드디어 우리 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어.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고 아들 키운 보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등록금이 부담스러웠던 시기 아들은 알바를 하면서도 용돈을 아껴 저에게 엄마, 이번 달에는 같이 외식하자며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생활 내내 학업은 물론 의학 연구 동아리 활동과 각종 봉사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시골 의료 봉사를 나가 농어촌 어르신들의 건강 검진을 도왔고 주중에는 저녁마다 도서관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저의 몸 상태도 꼼꼼히 챙겨주며 저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언젠가는 꼭 엄마가 아프지 않게 직접 곁에서 건강도 지키고 싶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아들은 졸업 후 지역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드디어 정식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던 날 그는 자신이 벌어 모은 돈으로 저와 함께 국내 여행을 다녀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과 둘이 손잡고 여행을 떠나 새로운 풍경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시간을 누렸습니다. 여행지에서 먹은 간식 하나, 찍은 사진 한 장마다 아들의 체온과 노력이 배어 있었고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보너스를 준 아들임을 실감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가장 먼저 나누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디딘 후로도 바쁜 와중에 매주 한 번씩 시간을 내어 저를 찾아주었고 삶의 고비마다 엄마는 나의 첫 번째 스승이자 영원한 친구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온 날 저를 향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엄마야. 엄마가 축복해주길 가장 바래. 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된 아이에게도 따뜻하게 다가섰고 아들 내외가 인생을 새로 시작할 때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들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의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주변 이웃까지 돌보는 따뜻한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어린 시절 비좁은 단칸방에서 마주 앉아 작은 밥그릇을 나누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린 늘 희망을 품고 손을 잡았고 서로의 웃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시절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엄마, 과거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가 있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오래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넌 이미 내 삶의 최고의 선물이야. 엄마 자랑이라고 늘 말하지만 네가 가진 인간미와 올곧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구나. 인생의 많은 고비를 함께 넘으며 얻은 이 자부심과 기쁨,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랑. 저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들이 보여준 그 인성, 노력이 오래도록 빛나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늦은 황혼의 어머니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따뜻한 위로이자 선물입니다. 결혼과 식지 않았던 사돈관계. 아들이 의사가 되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단둘이 살아와서일까 아들은 삶의 작은 결정 하나도 저와 늘 상의했지만 이번만큼은 한층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따뜻한 미소와 속 깊은 배려, 그리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이겨낸 강단이 느껴졌기에 저는 아들이 내민 손을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모 집에 머물며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씩씩해 보여도 속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겠죠. 그런 아픔의 흔적을 알아차린 아들은 더 단단한 사랑으로 곁을 지켜주려 한 듯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서로를 지켜주며 따뜻한 가정을 꾸려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양가 가족이 상견례 자리를 가진 그날 저와 사돈댁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정중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딱딱하고 냉랭한 사돈의 태도는 저에게 왠지 모를 불안을 안겼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 친조카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보탬이 되도록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 결혼을 계기로 당신네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예당과 혼수, 결혼식까지 다 책임져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예비 신랑이 의사다 보니 당연히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라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솔직히 그간 아들과 고생하며 살아온 저에게 꽤나 날카로운 요구였습니다. 남의 집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부담을 안기려 하는 사돈댁의 모습에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더욱이 그 가족의 이모와 사촌들은 우리 조카가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뜻밖의 부담과 섭섭함에 말을 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넉넉지 못합니다. 두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예단이나 과도한 준비보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하지만 사돈댁은 제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 이후 꾸준히 전화와 문자를 보내 현실적으로 신랑 집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줘야 한다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동안 그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혼자 가슴을 부여잡고 울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 혼자 힘겹게 살아왔고 이제 막 햇살 같은 시간이 온 줄 알았건만 또다시 돈, 체면, 조건 앞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내가 약속할게. 엄마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할 거야.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결혼은 축복받아야 하는데
단지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건 정말 슬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금 힘을 내 아들을 응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넉넉하게 마련한 예식장이 아니라 소박한 예배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아들은 예물도 검소하게 준비했고 며느리 또한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마다하고 직접 꽃다발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진정한 결혼, 진정한 가족이란 화려함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자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돈댁에서는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별다른 연락 한 통 없는 대신 며느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대접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비를 모두 이모 가족의 생계에 보태왔고 결혼 후에도 여전히 친정집에 돈을 보내는 일이 익숙했고 당연한 듯 여겨져 왔습니다. 아들은 그런 처지를 딱하게 여기면서도 부부가 함께 새 가정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때때로 친정 쪽과 갈등이 생기면 며느리는 심하게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아닌 두 가족의 연이 엮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흐름임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경제적, 정서적 책임을 오롯이 짊어진 채 서로 위로하고 어루만지며 어렵게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물론 저 역시 며느리가 외가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 서두르지 말고 스스로 단단해지도록 시간을 두고 응원해 주어야 한다는 자상한 응원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며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에게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함을 용기 있게 한 번 더 전하였습니다. 남몰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부모가 남기고 간 재산과 보험금을 되찾으려 애쓰기도 했지요. 아들은 누구보다 든든한 동료이자 남편이 되어주었고 저는 그저 깊은 신뢰와 격려의 시선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사돈과의 갈등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나중에는 사돈 어른도 저에게 연락해 우리 조카 며느리가 오랜 고생 끝에 이제는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줘서 고맙다는 진심 어린 말도 해주셨습니다. 오랜 오해와 벽이 무너진 순간 저는 결혼과 가족이라는 인연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서로 이해와 신뢰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훌륭히 배웠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어릴 적 같은 골목에서 잠시나마 함께 놀았던 적이 있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된 운명이 정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때로는 시련과 갈등 그리고 깊은 오해가 시간을 돌아 인연으로 남고 가족이 된다는 놀라운 기적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부부가 독립된 가정을 꾸려가고 저 역시 가까이서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힘겹고 서운했던 전부는 다 흘려보내고 서로 진심을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사돈과의 인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많았던 세월, 원망의 순간도 많았지만 결국 모든 건 서로를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해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외로움과 시련 속에서도 얻게 된 가족의 힘, 그리고 진심이 통할 때 피부치보다 더한 깊은 관계가 맺어진다는 사실, 인생은 이해와 용기와 용서로서만 견고해진다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와 사돈, 이제는 모두 저마다의 위치에서 서로서로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은 연꽃처럼 고난 위에 싹튼 평화와 화해 그리고 새 희망의 이야기로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 밝혀진 운명의 놀라운 진실, 아들의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외로움과 눈물을 견디어내며 아이를 키워낸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스쳤고 드디어 아들이 자신의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우리 모자의 지난 시간과 앞으로 열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당일 하객들의 흐뭇한 미소와 따뜻한 축복 속에서 혼주로서의 자리에서는 긴장과 감동이 번갈아 가슴을 적셨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덕분. 밝고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했지만 신부 측 하객들과 가족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손을 꼭 잡고 입장하는 순간 누구보다 떨리는 건 저였습니다. 사회자의 벅찬 목소리, 축가, 그리고 많은 이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젠저와의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은 바로 패백을 올리는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신부의 친척들과 지인들이 차례로 인사를 나누던 중 낯설지 않은 중년 여성 한 분이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예전에 어린 아들과 함께 모 식당에 계신 적 있으세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따뜻한 음성과 눈빛, 저는 단박에 예전 저와 아이를 돌봐주었던 식당 사장님임을 알아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추억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 사장님 정말 맞으세요? 라고 묻자 그분은 신부와 나란히 선 모습을 바라보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네가 우리 딸의 엄마였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오늘 네 아들과 인연이 된 걸 알았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뛴 줄 모르겠구나. 순간 주인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신부, 즉 제 며느리가 바로 어린 시절 제 아들 옆에서 함께 뛰놀던 그 소녀, 그리고 한때 식당에서 정을 나눴던 사장님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한참 토닥이던 엄마, 그 사장님과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알고 보니 우리는 오랜 인연이었네요. 어렸을 때 늘 엄마가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언젠가 그런 마음이 되고 싶었답니다. 결혼식장은 곧 환희와 놀라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양가 가족, 그리고 예전에 인연이 닿았던 이웃들, 오랜 친구들이 한데 어우러져 과거의 꿈, 희망, 그리고 운명에 다시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내 딸과 아들을 기르고 나도 그 시절을 견디며 살았다. 힘든 삶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꿈만 같은 인연으로 맺어졌네. 어릴 적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두 아이는 서로의 이름조차 뚜렷이 기억하지 못했지만 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따뜻한 추억 하나쯤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가장 힘든 시절 베푼 정, 고난을 이겨낸 용기, 사랑이 우연히 인생의 새로운 기적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인연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집안과 집안을 연결하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하는 축복임을 모두가 실감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 소개와 덕담 자리는 그 여운과 기쁨으로 한층 특별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제 서로의 삶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 열쇠를 갖게 되었고 부모 세대인 우리 또한 과거에 내린 작디장한 선택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행복이 되어 돌아오는지 체험한 셈입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양가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사장님은 웃으며 제 며느리를 제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얘야, 힘든 시절 네 곁에 있었던 사람 역시 네 시어머님이니 남보다 더 각별히 서로 도우며 살아야겠구나. 저 역시 그 가족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예식장 홀 한켠에서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상 끝에 서 있다고 여겼던 내 인생,
어쩌면 매 순간이 조금씩 인연을 준비하며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져 있었구나. 제 옆에서 아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엄마,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이렇게 환한 결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후 양가 가족의 교류는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가정과 저희는 명절마다 서로를 찾아뵙고 어린 시절 품었던 그리움,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에 와서도 항상 밝은 미소로 어른들을 돌봤고 저희 둘 사이는 엄마 딸처럼 깊고 부드러운 끈이 생겼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자 이 인연의 소중함은 다음 세대까지 전해졌습니다. 다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풀꽃 김치를 나누고 평범한 일상조차 복된 미래인 양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마치 크고 작은 조각들이 어딘가서 맞닿아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 되어간다는 진리를 느끼게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련, 우연처럼 보인 선택, 작고 사소한 친절. 그것들은 결국 멀고도 깊은 인연의 근원이었음을 저와 제 가족은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한순간 두 집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희망 가득한 미래가 하나로 이어져 새로운 연대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저는 전날의 기적, 사랑, 그리고 인연의 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을 다해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제껏 받아온 귀한 사랑, 이제는 다른 이에게도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운명이 남겨준 또 다른 선물임을 알기에 다가올 모든 날에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호 드러난 아픈 과거의 비밀, 결혼이 연 비행기 후 한동안 우리 가족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냈습니다. 아들은 직장 생활에 몰두했고 며느리는 새롭게 꾸린 가정에서 조심스럽게 자기 자리를 잡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쌓이고 저 역시 아들과 며느리를 그리고 손주를 살뜰히 챙기며 뒤늦게 찾아온 가족의 온기와 평안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겨울밤 늘 밝던 며느리가 굳은 표정으로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한숨 끝에 며느리는 오랜 망설임 끝에 직접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모랑 이모부 밑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 한 번도 못 했거든요. 말끝이 떨리고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며느리가 결혼 후에도 친정 식구들로 인해 반복적으로 힘들어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결혼 직전부터 며느리는 친정 쪽 가족으로부터 늘 금전적인 요구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너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제대로 클 수도 없었어. 내게 남은 재산, 돈, 보험금 다 우리를 위해 써야 한다. 어린 시절을 자주 들쑤셔 상처를 주는 말, 생활비라며 요구하는 돈, 부모가 남긴 작은 보험금과 유산마저 이모 가족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의 학창시절 장학금, 알바비,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까지도 친척들에게 건네줘야 했습니다. 명절마다 며느리는 가족에게 선물을 챙겨 보냈고 결혼 후에도 자신이 번 월급이나 손에 쥔 작은 돈이면 늘 이모 집 통장으로 보내기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돌봐준 가족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책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요구와 감정적 압박은 며느리의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런 아픈 사연을 처음 들은 저는 가슴 한켠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내 딸과 같은 며느리가 한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만 남긴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 오고 나서도 혹시 때문에 더 힘들었니? 라며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모네 집에서 돈을 주거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혼해서 어머니 댁에 오니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뭔지 마음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모 가족은 저한테 아직도 기대고 심지어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 정말 지치고 무서워요. 이때부터
며느리는 정말 늦은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과도 급기야 걱정과 고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착한 아내가 왜 가족에게 은혜보다 상처만 받아야 하지? 라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며느리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성장했다는 그 공허함, 보호자의 탈을 쓴 친척들의 탐욕, 그리고 점차 무뎌지고 메말라버린 신뢰. 며느리는 조그마한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긴 보험금과 집 명의도 이모네가 다 가져가 버렸을 거예요. 어릴 때는 뭘 몰라서 시키는 대로만 했고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 참고 살았어요. 라고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가족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 아래 며느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자신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권과 보험금 등 각종 권리 증명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직접 마주해야 했고 친척들과의 껄끄러운 대면과 언성 높이는 순간도 마주쳤습니다. 네가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릴 배신할 거니? 나는 쏟아지는 비난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묵묵히 참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저 역시 한마음으로 며느리의 용기를 응원했습니다. 네가 받은 상처, 엄마가 다 아물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진실된 가족으로 곁에 있을게. 앞으로는 누구도 네 마음을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하자. 아들도 며느리에게 마음 깊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다 알겠어. 우리 가족만큼은 널 끝까지 믿고 지지할게.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드디어 수개월의 법적 절차 끝에 며느리는 일부 부모 유산과 보험금, 오랜 시간 자신에게 부당하게 빼앗겨온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어린 시절의 상처와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순간을 이겨낸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긴장과 눈물 그리고 후련함이 뒤섞인 얼굴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해방된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내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이 일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성장과 화해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름 아래 행해지는 부당한 이기심이 얼마나 무섭고 반대로 마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의 위로와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이후로 며느리는 친척들과 심리적 거리를 두기로 했고 저희 가족 모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는 엄마의 미소를 닮아 밝게 자라났고 아들은 모든 일 뒤에도 엄마, 우리는 끝까지 하나예요. 이만하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 남몰래 깊은 고통을 감내했던 며느리가 지금은 진짜 가족의 품에서 웃으며 살아간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으로 큰 보람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서로를 끈끈이 지키며 마음과 삶이 모두 따뜻해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맺음, 삶의 의지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 이제 나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가까이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나의 인생은 그야말로 바다 위를 떠도는 작은 대화 같았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밤도 있었고 희미한 등불 하나의 의지에 새벽을 버텨야 했던 때도 많았다. 눈물과 외로움, 상처와 절망의 시간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나는 결코 노를 놓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나는 이 평화롭고 소중한 일상, 그리고 새롭게 연이어진 가족의 품속에 안겨 있을 수 있다. 인생의 긴 겨울을 지나며 내가 배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희망은 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자란다는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오히려 내 안에 가장 큰 용기와 지혜가 싹튼 시간이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던 쓸쓸한 새벽. 남몰래 베개를 적시며 이 밤만은 꼭 견뎌내자고 마음속으로 되뇌던 순간.
나는 매번 내 안 어딘가에 살아 숨쉬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곤 했다. 그 희망은 마치 눈 속의 씨앗처럼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차가운 시간을 뚫고 봄을 틔워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삶은 절대 혼자서 완성될 수 없다는 깨달음이다. 나는 수도 없이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꼈지만 그 길모퉁이마다 수줍게 내민 누군가의 손길, 한 줄기 따스한 격려를 결국 만나게 되었다. 식당 사장님 부부가 그러했고 아이의 친구 엄마가 그러했으며 동네에서 잠깐 스쳐간 아주머니, 때로는 전혀 모르는 공공기관의 상담원까지도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할 힘을 건네주었다. 누군가는 잠시 스쳐가 영원한 인연으로 남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은 죽지 않고 되살아났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가 없는 친절, 늘려면 줄 수 있는 온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온몸으로 배웠다. 세 번째는 진짜 행복이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일상에서 온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언젠가 큰 집, 풍족한 생활, 잊히지 않을 만한 성공이 내게도 오길 꿈꿨지만 지금의 나는 매일 아침 손주의 할머니 잘 잤어요? 라는 인사에 따뜻한 밥솥에서 흘러나오는 김에 저녁이면 가족 모두 둘러앉아 고된 하루를 나누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내 자식이, 며느리가 가슴을 열고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쩌다 혼자 노을진 거리를 걷게 되어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내가 거친 험난한 세월, 수없이 반복된 시련 앞에서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아 준 건 바로 나 역시 누군가에게 쉴 곳이 되어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힘든 과거를 탓하는 대신 내가 받은 은혜와 희망을 언젠가 또 다른 이웃, 누군가에게 꼭 나누는 삶을 살자고. 요즘 나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비루한 생을 버텨냈던 경험이 약자가 된 이들에게는 용기로, 청소년들에게는 따뜻한 응원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때때로 젊은 엄마들을 만나면 나는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점, 그리고 인연은 반드시 희망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말해준다. 인생이란 아무리 외로워도 혼자 걷게 두지 않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손주가 뛰노는 마당을 바라보며 나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따뜻한 희망의 씨앗을 날마다 발견한다. 아들이 퇴근해 잠시 내 손을 꼭 잡아줄 때, 며느리가 저녁상을 함께 차릴 때, 모두가 평범한 하루이지만 내게는 이 순간 모두가 기적이다. 나는 도움을 받을 당시에는 고개조차 들기 힘들 만큼 부끄러웠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그 모든 시련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작은 응원의 말을 남깁니다. 누구라도 인생 어딘가에서 내가 겪었던 외로움, 슬픔, 좌절, 그리고 불안의 그림자를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단 하루만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지만 약함과 상처를 껴안았기에 더욱 단단해지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사장님 부부가 건넨 손편지, 격려의 말, 나 자신이 쓴 수십 건의 일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어둠에 숨겨졌던 작은 등불이었고 내 인생을 한 번 더 앞으로 내딛게 한 용기의 원천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결실을 맺는다. 스스로를 믿고 길이 없을 것 같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결국 길이 열린다는 진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살면서 여러분도 분명히 어떤 손길, 희생 또는 선한 인연을 만나게 될 테고 그 힘은 반드시 내면의 힘으로 남아 언젠가 세상에 다시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나의 꿈은 더 크고 넓어졌습니다. 내 작은 집이 오늘도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의 쉼터가 되고 내가 건넨 미소 하나, 밥 한 숟가락,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는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이 되기를. 내 인생이 걸어온 모든 날들이 힘없고 약한 이들을 위한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영원히 다음 세대, 다음 인연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절대 쓰러지지 않았던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준 내 자신과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마다 멀리서 보면 인생은 희극이다 라는 말처럼 언젠가 이 시련도 귀한 추억이 되어 인생의 풍경 한가운데 따뜻한 빛으로 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선한 씨앗을 심고 희망의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